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말기암 판정을 받은 한재산씨. 한씨는 100억 원대 자산가입니다. 이런 한씨가 6개월 시한부 인생을 남겨뒀다고 하니 가족들은 그의 유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씨는 평상시 딸을 끔찍히 아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일남 일녀 자식 중 오직 딸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아내나 아들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딸에게만 상속을 하겠다는 한씨. 이런 유언장은 정말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아내나 아들은 정말 단 한 푼의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는 걸까요? 풀스토리. 오늘은 자신의 딸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은 반드시 법에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씨의 유언장이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민법에서 정한 규정을 잘 지켜야 하는데요. 민법에 따르면 유언장은 반드시 생전에 써야 합니다. 유언장 종류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장이 가장 많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전문과 함께 작성 시간, 주소, 성명 등 3개 항목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그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일명 공증에 의한 유언장도 많이 쓰입니다. 공증은 유언장 작성자가 지정한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황에서 공증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부르고 공증인이 받아 적은 내용을 유언자가 재확인한 후 유언자와 증인들의 서명을 동시에 받는 방식입니다. 공증에서 중요한 건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다른 가족은 무시하고 자신의 딸만 상속인으로 지정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 이런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힘듭니다. 민법에 법적 상속인의 유류분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인데요. 유언자가 특정인을 찍어서 전 재산을 물려주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의 유류분은 상속재산이 여러 상속인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강제 규정입니다. 이 유류분은 법정 상속인 중 상속순위 3순위까지만 해당되는데요.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까지가 3순위에 해당됩니다. 유류분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유언자의 자녀인 직계비속은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을, 배우자도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50%가 추가 가산되기 때문에 유류분도 2배 정도 많습니다. 다음으로 피상속인의 부모인 직계 존속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도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상속재산으로 보장받습니다. 이 유류분은 유언장 내용과 상관없이 인정해주는 권리입니다. 이 같은 유류분을 근거로 한씨의 상속인이 아내, 아들, 딸 3명만 있다고 가정해 100억 원의 유산을 나눠볼까요? 원래 유언장에는 딸이 100억 원을 모두 물려받는 것으로 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아내의 법정 상속분은 7분의 2인데 50% 가산이 되기 때문에 7분의 3이 됩니다. 그런데 이 7분의 3을 아내에게 준다는 내용이 유언장에는 없으므로 아내는 7분의 3의 절반인 14분의 3만큼의 유류분만 인정받는 겁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의 법정 상속분도 7분의 2입니다. 그러나 아들 역시 유언장에 상속재산을 주겠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 7분의 2의 절반인 7분의 1만 유류분으로 인정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딸의 상속재산입니다. 원래 딸은 상속재산 100%를 받는 걸로 되어 있지만 위처럼 아내와 아들의 유류분이 인정되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아내의 상속재산은 유류분 14분의 3으로 100억 원 중 21억 4,200만 원 정도입니다. 아들의 상속재산은 유류분 7분의 1로 100억 원 중 14억 2,800만 원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딸의 상속재산은 100억 원 중 이들 유류분 금액을 제외한 64억 3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상속세 등 세금을 제외하면 실제 상속으로 물려받는 재산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풀스토리였습니다.